엄마, 이제 글도 못 읽으시잖아요. 아들 현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미순이는 손에 들린 종이를 떨어뜨렸어요. 손녀 예린이의 대학 합격 통지서였어요. 35년간 교단에 섰고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던 자신에게 아들이 던진 말이었어요. 평생 남의 아이들 가르치셨으면서 정작 내 딸 미래는 책임 못 지시네요. 그 순간 미순이는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어요. 10분 전만 해도 행복했어요. 미순이는 손끝으로 하얀 봉투를 더듬고 있었어요. 흐릿하게만 보이는 글씨 때문에 답답했지만 설렘은 감출 수 없었어요. 예린아, 여기 뭐라고 쓰여 있니? 손녀 예린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봉투를 받아든 순간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할머니, 대학교 합격 통지서예요. 제가 의대에 붙었어요. 정말이니? 우리 예린이가? 35년간 수많은 아이들의 꿈을 키워준 자신이었지만 손녀의 합격만큼 벅찬 순간은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현우가 거실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엄마, 뭘 보고 계세요? 미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예린이 대학 합격 통지서야. 우리 손녀가 의대에. 엄마, 현우가 미순이를 막아섰어요. 이제 글도 못 읽으시잖아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35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칠판에 글씨를 쓰고 아이들의 일기장을 읽어주고 밤늦도록 교환을 만들었어요. 아픈 아이가 있으면 병원에 데려가고 부모 없는 아이에겐 도시락도 싸줬어요. 그런 자신에게 아들이 현우야, 그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어요. 평생 남의 아이들 가르치셨으면서 정작 내 딸 미래는 책임 못 지시네요. 미순이는 뒤로 휘청거렸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의대 등록금이 5천만 원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전세금이면 충분하죠. 그건 엄마 돈이야. 미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우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차피 못 보시는데 돈이 뭐가 필요해요? 쇼핑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잖아요. 그 한마디에 미순이의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라서 돈을 쓸 자격이 없다는 말이었어요. 예린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아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손녀마저 쓴소리를 했어요. 미순이는 소파를 더듬어 겨우 자리를 잡아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두려워했어요. 35년 교직 생활 동안 수많은 학부모를 만났어요. 박할아버지는 손자 교육비 때문에 집을 팔았어요. 그러고 3년 후엔 요양원에 계셨어요. 처음엔 고마워하더니 이제는 짐 취급해요. 김할머니는 손녀 유학비로 적금을 모두 털어줬어요. 그 후 병원비가 없어서 혼자 아파했어요. 돈 다 줬더니 이제는 연락도 안 해요.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속으로 다짐했어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우리 아이들은 달라. 현우의 발걸음이 멀어졌어요. 미순이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67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35년간 남의 아이들 꿈을 키워줬는데 정작 자신은 아니야. 미순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찾았어요. 아직 포기하지 않을 거야.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단했어요. 35년 교직 생활이 만들어낸 힘이 있었어요.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미순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요양원 구경을 가기 전날이었어요. 미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찬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혼자서 걸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주민센터 앞을 지나는데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친숙한 목소리였어요.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정수진 씨였어요. 미순이가 교사로 일할 때 자주 만났던 분이었어요.
수진 씨, 이렇게 일찍 출근하세요? 오늘 행사 준비가 있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미순이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잠이 안 와서요. 내일 요양원 보러 가거든요. 수진의 표정이 놀란 듯 변했어요. 요양원이요? 미순 선생님이요? 시력이 많이 나빠져서 아이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수진은 미순이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어요. 선생님 혹시 LH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보셨어요? 그게 뭔가요? 수진이 어딘가로 가더니 종이를 가져왔어요. 이거 보세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집이에요. 미순이는 종이를 받았지만 글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수진이 알아차리고 읽어줬어요. 월세가 18만 원이에요. 보증금도 1천만 원 정도고요. 미순이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요양원 300만 원에 비하면 정말 싼 금액이었어요. 자신의 연금 18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정말요. 그런데 시설은 어떤가요? 무장의 설계로 되어 있어요. 휠체어도 다닐 수 있고 화장실에 안전바도 있고요.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어서 위급할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미순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흐릿하지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특별히 유리해요. 왜요? 35년간 교사로 일하셨잖아요. 사회 기여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입주 가능성이 높아져요. 미순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친 게 이런 곳에서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신청은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도와드릴게요. 서류만 있으면 되거든요. 수지는 컴퓨터를 켜고 신청서를 출력했어요. 미순이의 손을 잡고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여기 이름 쓰시고 여기는 주소. 미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해졌지만 상관없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서류 심사를 기다리시면 돼요. 2주 정도 걸려요. 미순이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그렇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 이 정도야 당연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순이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월 18만 원, 연금 18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했어요. 요양원처럼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들 필요가 없었어요.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집에 도착하니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산책 다녀왔어. 혼자요? 위험하잖아요. 넘어지면 어떡해요? 미순이는 신청서를 꺼냈어요. 현우야,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요? LH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봤니? 엄마가 오늘 신청했어.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복지주택이요? 엄마, 그런 데 가시면 안 돼요. 왜? 시설도 좋고 월세도 18만 원밖에 안 해. 18만 원? 현우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렇게 싸다고요? 응.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라 그런가 봐. 현우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지금 집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어요. 미순이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보증금으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어머니, 그것보다는 예린이 등록금으로 좀. 현우야. 미순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엄마 돈은 엄마가 쓸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것도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아. 비상벨도 있고 생활지원사도 주기적으로 와줘. 현우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미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요양원은 안 갈 거야. 복지주택에서 혼자 살 거야. 그날 저녁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서류 심사 통과하셨어요. 다음 주에 면접이 있어요.
미순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축하드려요. 면접만 잘 보시면 돼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순이는 한참을 웃었어요. 35년간 아이들에게 말해왔던 것처럼 정말로 방법은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여요. 이제 면접만 남았어요. 미순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새로운 시작이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순이의 마음은 환했어요. 면접 날이 다가왔어요. 미순이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35년간 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정리했어요. 시각장애가 있어도 혼자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면접 당일 아침, 현우와 수진이 모두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가시려고요? 현우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면접 보러 가야지. 엄마, 우리가 더 생각해봤는데. 수진이 나섰어요. 엄마, 사실 태민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장사가 안 되니까 빚이 너무 많아졌어요. 미순이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엄마랑 무슨 상관이야? 전세금으로 빚 좀 정리하고 나머지는 예린이 등록금으로. 수진아, 미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가 정말 엄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엄마 돈 때문이야? 두 자식은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35년간 너희들 키우느라 내 꿈도 포기하고 내 돈도 다 쓰고 이제 와서 남은 것마저 가져가려고? 현우가 답답한 듯 말했어요. 수진도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를 믿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미순이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어요. 35년간 상담했던 학부모들이 떠올랐어요. 똑같은 말을 하던 자식들이 생각났어요. 나중에 갚겠다는 말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어요. 너희들 집에서 나갈게. 엄마, 뭐라고요? 면접 보고 오면 짐 싸겠어. 더 이상 너희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현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시각장애인이 혼자 살면 죽어도 모를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지. 그게 낫겠어.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우리가 나쁜 자식이에요.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 진짜 걱정이면 내 선택을 존중해줘야지. 미순이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어요. 면접 다녀올게. 택시 불렀어. 미순이는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너희들도 가정이 있잖아. 알아서 해. 택시를 타고 면접장으로 가면서 미순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서러울 줄은 몰랐어요. 면접장에 도착했어요. LH 복지주택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미수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미순이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군요.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가 있으신 상태에서 혼자 생활하시기 어렵지 않을까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미순이는 준비한 답을 했어요. 35년간 아이들에게 말해왔어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해보자고 하라고요. 이제 제가 그 아이가 되었어요. 면접관들이 감탄하는 기색이었어요. 그럼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실까요? 네, 30분 동안 간단한 생활을 해보세요. 요리도 하고 길도 찾아보시고요. 미순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해보겠습니다. 눈을 가린 채로 시작했어요.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어요. 손끝으로 가스레인지를 찾고 물의 양을 재었어요. 35년간 아침마다 가족 밥을 해본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길 찾기도 해봤어요. 지팡이로 장애물을 피하고 소리를 들으며 방향을 잡았어요. 응급 상황 대처도 했어요. 비상벨을 찾아 누르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30분이 지났어요. 면접관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놀라워요.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겠네요. 미순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35년간 아이들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방법은 반드시 있다고요. 합격입니다. 다음 주부터 입주 가능해요. 미순이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우야, 엄마야, 합격했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이사해. 그럼 전세금은? 보증금 빼고 나머지는 내 통장에 넣어둘 거야. 엄마, 예린이 등록금은 어떻게 해요? 미순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는 이제 너희 눈치 안 볼 거야. 집에 도착하니 두 자식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엄마, 우리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해요. 할 말 없어. 미순이는 소파에 앉았어요. 너희들도 내 나이 되면 알 거야. 자식 눈치 보며 사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엄마, 이제 그만해. 엄마 결정했어. 그날 밤 미순이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어요. 35년간 모은 추억들과 몇 벌의 옷가지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드디어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이사 날이 밝았어요. 미순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지막 짐을 정리했어요. 현우와 수지는 끝까지 말리려 했어요. 벌써 결정했어. 이사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금세 끝났어요. 35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는 순간이었어요. 미순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LH 고령자 복지주택에 도착했을 때 수진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오셨네요. 수진 씨 덕분이에요. 새 집은 작았지만 깔끔했어요. 무엇보다 혼자만의 공간이라는 게 좋았어요. 화장실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싱크대도 낮아서 사용하기 편했어요. 비상벨도 곳곳에 있었어요. 여기 누르시면 바로 관리사무소로 연결돼요. 수진이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같은 층에 사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옆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왔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구나. 반가워요. 저는 박순자예요. 안녕하세요. 박미순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70세였어요. 미순이처럼 자식들과 갈등을 겪고 이곳에 온 분이었어요. 처음엔 어떨까 걱정했는데 여기 정말 좋아요. 자유로워서. 첫날 밤 미순이는 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조용했어요.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었어요. TV를 보고 싶으면 보고 일찍 자고 싶으면 잘 수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어요. 다음 날 아침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아침 운동 같이 해요. 순자 할머니였어요. 단지 안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 운동하고 있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구나. 교사 하셨다면서요? 대단하세요. 우리랑 친구하실래요? 모두들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미순이는 마음이 훈훈해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하고 이웃들과 이야기하며 지냈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아무도 자신을 불쌍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모두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단지 안에는 작은 건강센터도 있었어요.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물리치료사가 말했어요. 정말로 조금씩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2주째 되던 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혹시 다른 어르신들 상담 봉사하실 생각 없으세요? 상담이요? 교사 경험이 있으시니까 다른 분들 고민 상담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미순이는 반가웠어요. 35년간 해온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매주 목요일 오후 단지 안 작은 도서관에서 상담 시간을 가졌어요. 선생님, 제 아들이 요양원 보내려고 해요. 딸이 집 팔라고 해요.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미순이는 하나하나 들어주었어요. 35년간 쌓인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 됐는데 정말 좋아요. 자유롭고 편해요. 아들, 딸 눈치 안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순이의 말에 어르신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어요.
잘 지내고 있어. 미안해요. 현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미순이는 놀랐어요. 아들이 사과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괜찮아. 너희도 사정이 있었으니까. 아니에요. 핑계였어요. 엄마 뵈러 가도 될까요? 언제든 와. 3일 후 현우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수진도 함께였어요. 엄마, 여기 생각보다 정말 좋네요.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이웃분들도 좋아 보이고. 그래. 여기서 정말 행복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기분 상하게 해서. 이제 지나간 일이야. 현우가 말했어요. 엄마가 옳았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가 배우게 되네요. 미순이는 기뻤어요. 자식들이 자신의 선택을 인정해 주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뵈러 올게요. 부담 주지 않을게요. 고마워. 그런데 전세금 얘기는 하지 마. 모두 웃었어요. 그날 저녁 미순이는 일기를 썼어요. 점자로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조금씩 쓸 수 있었어요. 오늘 아이들이 찾아왔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 정말 기뻤다. 2달째가 되던 날,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근처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우리 학교 아이들한테 특별 수업 해주실 수 있나요? 특별 수업이요? 시각장애에 대해서요. 아이들이 장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미순이는 망설였어요. 아이들 앞에 서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미순이는 초등학교에 갔어요. 교실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선생님, 눈이 안 보이세요? 어떻게 길을 찾아오셨어요? 미순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은 눈으로는 못 보지만 마음으로는 다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미순이는 점자책을 꺼냈어요. 이 책으로 동화를 읽어줄게요. 손끝으로 점자를 읽으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이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